일단, 이제 저기 163페이지 3장 개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상으로는 이제, 개인위생 절차 개시 신청서하고 변제 계획안, 변제 예정일표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신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개시 신청서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실질적인 이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이제 그 신청서를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시 신청서, 개시 신청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시 신청서,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 첨부 서류로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다음에 진술서, 거기에 이제 변제 계획안, 변제 예정일표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인적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취지,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월 변제, 변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이제 계좌번호, 이제 좀 이따 신청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부본 제출.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그 전자신청에는 따로 부본 제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해생법원 같은 경우 신청서 외에 부본 한부를 원본 외에 부본 한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때 요구를 했었는데 거의 요즘은 부본 제출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면 신청을 하더라도 그냥 신청서 한부만 일단 그냥 제출하시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개시 신청서의 이제 첨부 서류로는 이제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로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중요한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 목록, 그다음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다음에 이제 급여소득자조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그다음에 과거에 개인회생 파산 사건, 그다음에 일반회생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관련 서류들 좀 더 신청서에서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개시 신청서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자 목록을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232페이지.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하고 이제 총 부속 서류 4가지.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그 다음에 236페이지. 부속 서류 첫 번째가 별채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용. 이 부속 서류 1번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1번이 이제 그 다음에 239페이지. 실무상 그 이외의 부속 서류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속 서류 2 그냥 구성만 그렇게 됐다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239페이지 부속 서류 2가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용. 실무상 거의 사용할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부속 서류 3번 전부 명령의 내역. 그것도 큰 의미 없고요. 부속 서류 4번 기타 사항란으로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 채무자 위에 제3자가 물상 보증 제공한 경우 이제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는 건데 그것도 실무상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서면 신청을 할 때 보통 전자로도 이제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하는데 부속서류, 별채권부 채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부속서류 1번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될 거고 부속서류 2, 3, 4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담보부 채권이 없다. 그냥 일반 채권만 있다. 그러면 아니면 일반 채권만 있다든지 일반 채권 외에 우선권 있는 채권, 조세채권하고 사대보험료 채권만 있다든지 그러면 부속서류 1번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속서류 아까 1번은 담보부 채권, 별채권부 채권, 실무상 가장 아까 말씀드린 흔히 접하는 게 부동산의 근저당권, 차량의 저당권, 그 다음에 임대인이
막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뭐 임차인의 그 우선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을 갖춘 뭐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있다. 그런 경우에 부속서류 1번 별적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을 기재하는 거고, 만약에 부속서류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서면 신청을 할 때도 그냥 채권자 목록만 제출하면 되는 거고, 부속서류 1, 2, 3, 4는 다 생략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소송을 차후에 진행하시다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채권자 목록이라든지 그런 뭐 내용들을 일일이 기재를 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번거로운 것 같아서 서면으로 그냥 아예 저희가 작성을 하고, 뭐 채권자 목록, 뭐 재산 목록, 그 다음에 뭐 수익률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 계간을 작성해 놓고 각각 항목별로 스캔 받아서 그냥 첨부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제가 더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전자로 만약에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부속서류 1, 2, 3, 4번은 해당 부분이 관련이 있을 때만 첨부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부속서류 1, 2, 3, 4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만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